은지 누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할 것 같다. 메카이에 살면서 가장 큰 행운이라면 누나네 가족을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첫 만남은 교회에서부터였다. 메카이에 오자마자 나는 인맥을 만들기 위해 교회를 찾았고, 그렇게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었다. 나를 안내해 주었던 외국인 할머니는 나를 은지 누나 가족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서로는 서로를 놀라워했다. 나는 워홀러를 제외한 한국인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이 신기했었고, 누나 역시 이런 시골에 한국인 워홀러가 왔다는 것에 다소 의아해했다. 우리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나는 누나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교회에 온 목적을 이야기했고, 누나 역시 나를 좀 더 현지인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교회를 가는 날마다 누나네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예배를 볼 수 있었고, 끝나면 종종 누나 집에 초대를 받기도 했다. 항상 손수 음식을 대접해 주신 누나의 어머님 덕분에 조금은 향수병을 달랠 수 있었다. 누나네 가족은 TV가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하고 따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규칙적인 생활과 예배, 10시가 넘지 않는 취침 시간이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바쁜 일상이 공유되는 게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왔다. 누나네 가족은 모두가 악기를 하나씩은 다룰 줄 안다. 당장 누나는 바순을 배웠고, 형님은 바이올린을 킬 줄 아신다. 누나의 귀여운 첫째 아들인 애누기도 벌써부터 그 어린 나이에 피아노를 칠 줄 알았다. 때문에 이들 가족은 본인들이 연습했던 찬송가나 기타 곡들을 자주 교회에서 뽐내고는 했다. 평일에는 맞벌이로 인해 서로가 일을 마치고 집에서 평안한 삶을 보낸다. 그러다 주말에는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읽을 책을 함께 골라준다. 이것이 누나 가족이 사는 일상이자 낙이었다. 한국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많이 다른 누나네 가족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도 조금은 넓어질 수 있었다. 누나네 가족은 정말이지 많은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다. 예배를 마친 후 점심을 위해 항상 내 것까지 도시락을 챙겨주셨고, 반찬을 덤으로 얹었던 적도 부지기수였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누나의 두 아들인 애누기와 노아는 삼촌인 나를 무척이나 잘 따랐다. 같이 풀장에서 놀고 수영도 하면서 나는 그들을 친조카처럼 편안해했다. 아직 친조카들에게서도 사주지 못한 레고 장난감을 이들에게 선물한 것은 비밀이다. 누나에게서 받은 가장 큰 후기는 공장에서 2주간의 연휴를 받았을 때다. 당신은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요동치는 그런 최악의 날씨였다. 텐트에 살면서 계절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이로제가 걸릴 무렵, 누나가 나에게 제안을 했다. 베이가, 너 연휴 동안 쉴 때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와서 푹 쉬다가 가. 진짜 누나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텐트에 살면서 고생도 많았을 텐데 그냥 아예 당분간 푹 쉬어. 너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무더위도 좀 피하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있어. 와, 누나 고맙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누나가 구세주로 보였다. 교회의 은혜로움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나의 배려는 소중하게 느껴졌다. 10일간의 연휴를 누나네 가족과 생활하면서 내 생애 최고의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누나는 내가 지내게 될 방을 하나 제공해 주었고, 덕분에 나는 내 방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사실 10일 동안 내가 한 것이라곤 영어 독서가 전부였다. 이외에는 별다른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책만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나는 400페이지짜리 책을 10일 만에 읽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냥 내가 어디까지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지만 어쨌든 나는 10일 만에 완독에 성공했다.
금융용어가 난무하고 기업의 역사를 다룬 꽤 심도 있는 책이었지만 좋은 환경 덕분에 결국 읽어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쉬는 날이면 종종 누나네 집에서 밤을 보낸 적이 많았다. 특히 태풍이 올 때 신세 진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무사히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게 입었던 상처를 또 다른 한국인에게 받은 사랑으로 치유가 된 셈이다. 호주에 가면 한국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을 한다. 결국 등쳐먹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선입견이다. 늘 그렇듯 인생은 언제나 케바케다.